안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방TV의 연예엔터 채널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라. 여러분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정치권에서도 오가는 얘기고, 우리가 뭐 기업이나 여러 단체 조직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죠. 뭔가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은 또 당연한 것이지만, 합리적인 비판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비판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합방TV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들, 또 뭐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합리적으로 그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안티 분들도 많이 생겼고, 채널에 오셔가지고 뭐 좀 심한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제가 뭐 하소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그렇게 했던 비판들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뭐 실시간 방송이 더 좋은데요. 조금 저희 안방TV가 아직 실시간 방송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동안 못했었고, 지난번에 또 몇 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방송이 좀 어설퍼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차라리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안방TV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히 제가 모니터링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두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과연 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필요한가? 또는 뭐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오디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피로감이 많다, 이제 오디션 프로 그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역량 있는 신인을 발굴하기 위한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저는 생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교통사고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뭐 법규라든가, 또는 뭐 차량을 개선한다든지, 또 보행자에 대한 뭐 이런 홍보를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줄여야지 차를 없애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뭐 불공정 외치고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왜 이 트롯이라는 장르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뭐 20년 넘으면 수십 년 아닙니까? 이렇게 주류로 올라오지 못하고 아이돌, 케이팝이라는 이런 대형 기획사들 위주로 끌고 가는 아이돌 문화에 묻혀버렸느냐? 그것이 바로 역량 있는 신인들이 나타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인기를 끌고 이랬으면 트롯이라는 장르가 그렇게 마치 뭐 행사 가수, 밤무대 가수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걸 푸대접 받을 게 아니고 당당하게 주류로, 지금은 뭐 트로트로 뭐 다들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꾸준히 유지를 해갔을 건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역량 있는 신인들이 설 무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고인물이라 그러죠. 기득권 층들이 이렇게 그 시장을 다 갖고 있으니까 신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연희 씨가 뭐 어떤 인터뷰 하셨던 게 있던데, 제가 사실은 그 부분 가지고 영상 한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새로운 신인들이 많이 올라와서 기성 가수분들은 오히려 이제 거꾸로 됐죠. 설 자리가 없다 하시던데, 그분들이 10년, 20년 그 자리를 누리셨던 분들이 많아요. 뭐 물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대중이 선택하는 겁니다. 새로운 또 가수가 나오고 그 속에서 경쟁이 되고, 기성 가수들은 기성 가수대로 자신의 위치를 찾아서 또 유지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신인들은 도전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조차 없으면 가수의 꿈을 안고, 음반도 참 한번 내보고 싶고 내 노래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막 연습생 몇 년씩 하고 무명 몇 년씩 해야 되고 그러다가 막 사기도 당하고 어려움 겪고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력이 있는 가수라면 누구나 공정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얼굴들 또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해주시고 문화가 또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역량 있는 신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고 그로 인해서 그 문화 컨텐츠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거를 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죠. 이 심사 방식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참가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심사만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걸음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음망도 문자 투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 만약에 오디션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뭐 10,000명, 20,000명이 지원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초기 단계죠. 여기서부터 걸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우선은 뭐 음정박자 뭐 다 틀리고 이런 분들도 나오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걸러주면 되겠죠. 뭐 그것마저도 뭐 이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 접수된 이 음원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가지고 뭐 음정박자라든가 이런 것들 안 맞고 하시는 분들은 걸어내고 나머지 분들은 요즘에 다 이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음원 스트리밍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디션 대회를 한다. 그러면 뭐 참가 기간을 접수 기간은 뭐 1개월 아니면 3개월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음원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나 아니면은 뭐 조회수나 이런 걸로 기본적인 투표를 하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뭐 상위 30%, 20%까지 걸러내는 거죠. 네. 그럼 1차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택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팬분들이 그 음원을 들으시고 그 노래 영상을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 친구 노래 잘하네. 괜찮네. 뭐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좋아요나 아니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높으신 분들 그거를 상위 뭐 30%면 30%, 20%면 20%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거죠. 아니면 뭐 5%, 10% 참가자가 많을수록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거죠. 예. 이번에는 뭐 한 10만 명이 왔다. 그러면 0.1%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걸러지는 과정은 완전히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오픈이 돼가지고 누구나 음원을 들어볼 수 있고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누구나 한 번씩밖에 투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걸러내는 거죠. 여기에 뭐 무슨 불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참가자들이 각자 자기가 자기 어떤 그 기량을 발휘해서 그 영상, 그 음원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연이 진행되면은 어떻게 그 우열을 가릴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자 투표하면 됩니다. 예. 아니, 이런 이게 다냐?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5G 시대라고 그럽니다. 5G 시대. 그리고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예. 자, 이번에 그 본선에 올라온 참가자가 뭐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의 경연 무대를 쫙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한 2분 30초밖에 안 돼요. 1, 2절을 완곡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편집해서 뭐 미스트롯 때처럼 1절 하고 후렴 넘어가고 이렇게 만들면은 보통 한 2분 조금 넘습니다. 예, 2분 조금 넘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뭐 한 2시간짜리 편성하면은 몇십 명도 경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1라운드 경연에 그 심사위원은 몇 명이냐? 그날 접속하셔서 문자 투표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라운드 때는 심사위원이 뭐 1000명일 수도 있고 10만 명일 수도 있고요. 10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하면 야, 오류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뭐 굳이 또 여기서 뭐 TV조선 욕하려는 건 아닌데, TV조선이 대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뭐 번호, 뭐 1번, 그리고 1번도 안 되고 1 아니면은 뭐 이름 땡땡땡 요것만 딱 되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뭐 무효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트로팬들 중에서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무효표가 많이 나오고, 이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안일하게 자기들 편한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왜 지금 5G 시대고 AI 인공지능 시대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번하고 1하고 그러면 이게 1번 찍은 거지 뭐 2번 찍은 겁니까? 1번이라고 썼으면 1번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지는 뭐 1번 홍길동 이랬으면은 그거 뭐 1번 찍은 거지 1번 쓰고 홍길동 썼다고 1번이 아니라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번이 뭐 홍길동인데 1번에다가 1번 적어놓고 홍길동 안 적고 김땡땡 이러면 이거는 무효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에게다가 AI 알고리즘을 심어주면 이게 알고리즘이라 그러죠. 이거를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그래서 신뢰도가 뭐 몇 프로 이상, 90% 이상이면은 이거는 1번으로 판정해라. 이렇게 AI 해놓으면은 그 문자를 보낼 때 실수한 것들이 다 걸러져서 판정이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하면은 무효표도 거의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문자 투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효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자 투표만 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냐? 그래도 이게 뭐 오디션이라는 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스타가 나오려면은 방송을 많이 봐야 되고, 그럼 방송이 또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양념이 부족하지 않냐?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의 재미는 저는 실력 있는 그 참가자라고 생각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 많이 나오면은 무조건 저는 흥미를 끌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런 의견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스터라는 직책을 다 없애버리고요. 여러분, 응원과 칭찬, 지원만 해주는 서포터를 만들면 됩니다. 서포터. 네. 자, 무슨 얘기냐? 이 팀을 참가자가 뭐 50명 있다. 아니면은 뭐 참가자가 뭐 70명 있다. 그러면 10명씩 그 뭐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든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니까 뭐 건곤감리 청홍백 이래가지고 뭐 태극기에 있는 거 따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뭐 한라 백두 금강 태백 이렇게 뭐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참가자가 뭐 7명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에 하나씩 보내든지, 14명이면은 2명씩 보내든지, 21명이면 3명씩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팀에다가 이 서포터, 응원 서포터들을 배정을 하면 돼요. 배정을. 그래서 나는 그 청팀, 청홍백이면은 나는 청팀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서포터다. 그 서포터에 작곡가도 넣고, 가수도 넣고, 뭐 개그맨도 넣고, 뭐 패션 디자이너도 넣고, 운동선수도 넣고, 아무나 다 넣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자기 팀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수가 있으면은 가수분이 뭐 조언도 해주고, 예? 작곡가가 있으면 뭐 보컬 트레이닝도 좀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도 해주고, 패션 디자이너가 있으면 의상도 좀 챙겨주고, 예? 뭐 개그맨 연예인 MC들이 있으면 막 응원 메시지 이런 것도 막 중계해주고 옆에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그분들은 다른 출연자에 대해서는 일절 코멘트 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응원하는 분들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을 비방할 일도 없고 오로지 자기 팀에 출연한 사람들만 열심히 지원해주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습에서 뭐 또 다른 예능적인 재미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제 생각인데 하나 곁들이면, 우리가 이제 문자 투표를 하는데 이걸 유료로 하는 거죠. 네,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우승을 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 우승하신 분의 서포터들에게, 그 우승자에게 예선 때부터 결선 때까지 됐던 문자 투표, 그 투표액을 다 해가지고 그 서포터들한테 뭐 줘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분들도 뭔가 의욕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그 합해가지고 600만 표 정도 나왔다는데 100원씩 하면 6억입니다. 엄청나죠? 예, 인기가 있으면 그렇게 수억 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나머지 이제 1등 말고 나머지 응원하셨던 분들의 뭐 그 서포터들에게는 그 문자 투표는 뭐 방송국에서 수익으로 가져가든지 뭐 좋은 데 쓰든지
아니면 50%는 서포터들한테 주든지. 뭐 도박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도 알고 투표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또 재미도 주는 것이고. 여러분, 출연자에게 사실 상금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임영웅 씨가 여러분 진대 가지고 1억 원 상금 받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임영웅 씨가 거기서 이제 진이 돼가지고 그 인기로 CF라든지 각종 공연이나 출연에 의한 수입이 여러분 수십억이 될 텐데 그 1억이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가수에게는 인기가 더 큰 재산이죠. 그래서 이런 뭐 별도의 상금 없이도 오히려 이렇게 뭐 서포터들에게 이런 그 혜택을 주면은 더 아마 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또 그 참가자 선발에도 이 AI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자 투표가 되니까 인기 투표가 되니까 초반에 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 또 이미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훨씬 유리하겠죠. 팬덤이 많으니까. 그래서 참가자들을 골라낼 때 처음에 접수를 받을 때 이 활동 경력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참가가 접수됐다. 그럼 이 사람을 딱 조회를 하면 이 사람의 뭐 개인 유튜버나 아니면 인스타 팔로워나 뭐 페이스북에 친구나 이런 거 숫자를 다 알 수가 있죠. 네. 그건 뭐 사생활 침해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수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벌써 유튜브 구독자가 뭐 몇만 명이고 몇십만 명이고 뭐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유명인인데 점수를 이제 뭐 몇 명당 몇 점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그 점수를 초과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 나오면 안 되겠다.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활동 경력이라든가 각 그 분류별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점수 카트라인을 줘가지고 일정 점수 이상 되시는 분은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게 공정성이 있죠. 무명들, 신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유튜브 채널 있고 인스타 있는데 인스타 이제 뭐 팔로워 몇백 명 아니면 뭐 한 1, 2천 명 그렇죠. 또 뭐 유튜브 조회수 뭐 구독자 몇 명 이런 걸로 딱 해서 이 사람은 뭐 어느 정도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이 정도는 뭐 오히려 여기서 예심에서 올린 영상 하나 빵 터지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 큰 문제 안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에서 알고리즘을 주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참가자 선발에도 유명인이나 이미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것을 좀 차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신인들, 무명들, 배고프고 본인을 알리고 싶고 그런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오디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미성년 참가자하고 또 참가자 스토리가 공개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미성년자의 참가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부는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미성년 참가자들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뭐 마스터가 이렇게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 달리고 이런 거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할 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없애버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예술이라는 분야에서는요, 어린 나이에도 천재성이 있는 그런 스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기 잡으려고 초가상관 태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미성년 참가자들에 대해서 악성 댓글이나 이런 거 달리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여러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이 댓글 달리는 거 여러분들 제 채널에 보면 찾아보시면 악성 댓글 많습니다. 제 욕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냥 그대로 둡니다. 웬만하면. 제가 그분들 삭제한 게 아니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심한 욕설하면 또 이렇게 걸러내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분들도 뭐 여기 오셔서 뭐 욕하고 하는 게 그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놔둡니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욕하든다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이면 없애고 하는데 뭐 제 욕하시는 거는 저는 놔둬요. 웬만하면 놔둡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를 하면은요
그분은 다시 이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댓글을 못 달게 할 수 있어요. 예. 영상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댓글도 남길 수는 있는데 그 댓글이 안 보여요. 투명 인간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시스템에서도. 그러면 이런 뭐 오디션을 한다. 그럼 오디션 안에 그 이제 뭐 영상이 올라가고 뭐 그 페이지가 있고 댓글을 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댓글에서 그런 악성 댓글들은 다 관리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어떻게 없애냐? 아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그분은 차단을 걸어 놓으면 그분은 이 영상은 볼 수 있어도 다시는 여기 와서 댓글 달아봐야 안 보여요. 근데 그런 댓글 다는 분들이 딱 정해져 있고 얼마 안 됩니다. 한번 걸러내기 시작하면 이제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확 줄어요. 몇 번만 걸러내면 아예 이제 그런 분들 거의 없어집니다. 저야 뭐 혼자서 이렇게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 뭐 구독자 많으신 분들은 커뮤니티 관리자라 그래가지고 그 댓글만 관리하시는 분들 따로 있어요. 댓글 보다가 채널에 좀 안 좋은 그 댓글 다시는 분들 바로바로 그렇게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보면 댓글이 다 좋아요. 막 좋은 댓글, 칭찬 댓글만 있어요. 저처럼 막 이렇게 막 욕하시는 댓글이 없습니다. 설마 그분들도 뭐 아무도 욕하는 분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다 걸러내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미성년 참가자들,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저는 천재성이 있거나 또는 특출한 이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이런 그 컨텐츠를 또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성년 참가자의 참가 자체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이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처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참가자 스토리 공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라면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뭐 그분의 뭐 여러 가지 스토리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이 끝날 때까지는 이 대회 안에서는 어떤 그런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대회를 진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해프닝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은 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신변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 지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뭐 특정 누구 한 명 할 거 없이 방송국에서 그냥 조금 뭐 스토리가 있다 싶으면 다 그렇게 막 보여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뭐 시청률도 좀 상승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뭐 주목도 좀 많아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차단 장치를 해가지고, 올고지 이제 실력 위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이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또 음악 하시고 또 가수 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커피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서 그 의견들을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안들, 뭐 어떤 분은 뭐 오디션 프로그램 없애야 된다.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뭐 전부 다 뭐 오디션 프로에만 신경을 쓰고 기성 가수들 설 자리가 없다. 그 얘기 들으면 그분 입장에서는 맞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기성 가수분들만이 그렇게 자리 잡고 계시면 신인들은 또 언제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있는 신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필요하다. 공정한 기회 제공과 신인들이 들어오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그 컨텐츠, 그 문화 컨텐츠 발전을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 흑수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만 있으면 노래만 잘하면 주목받을 수 있고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이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수는. 그런 실력자들이 밖으로 나올 기회가 없어요. 임영웅 씨, 송가인 씨가 뭐 예전에 없었습니까? 그분들은 5년 전에 윤태화 씨가 예전에 없었어요? 주미 씨가 없었습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다 데뷔해가지고 있던 분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못 받았느냐? 이런 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바로 이런 이제 대국민 문자 투표, 이런 오픈된 이런 문자 투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 이게 또 흥행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딱 그냥 대중 가수니까 대중들이 딱 들어서 딱 컨택할 수 있는. 그래서 1차 때부터 음원이라든가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문자 투표하고 아니면은 이제 처음에 1차는 영상이나 음원을 듣고
거기에 뭐 좋아요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경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문자 투표로 채점을 하는 거죠. 충분히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 그 5G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AI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얼마든지 거의 뭐 문자 투표도 에러 없이 한 95%, 99%까지도 유효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뭐 대개 혹시 이런 뭐 프로그래밍 쪽에 종사하시는 자제분이나 또 아니면 뭐 친구분 계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뭐 어디 뭐 공상과학에 나오는 얘기인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쉽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마스터, 지금 뭐 심사위원 이런 제도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이제 뭐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 응원과 칭찬해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서포터들. 그래서 누구를 뭐 비난하고 또 누구를 깎아내릴 수 없는 오로지 그 시너지만 낼 수 있는 응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또 이제 경연 외적인 재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참가자 선발할 때도 좀 흑수저, 금수저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게끔 다시 말해서 이미 그 인지도나 인기가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카트라인을 딱 알고리즘으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활동 경력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이런 거를 점수로 측정해가지고 1점 점수 이상은 참가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성년자 참가자 이 부분은 어떻게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런 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악성 댓글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 도입하고 미성년자 참가 자체는 우리가 배제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어린아이라서 감성 투표를 한다? 그건 뭐 노래 실력으로 그 충분히 가슴을 울려주면 그런 투표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는 것이고 트럼프 팬,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노래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뭐 저는 의식 수준이 낮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단순히 뭐 어리고 귀엽다고 막 무조건 투표하신 이번에도 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저러 뭐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정말 시청자들이 노래는 아무 들을 가치가 없는데 오로지 뭐 감성만으로 투표를 하셨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출연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청률 확보라든가 또 관심도 집중을 위해서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이런 과도한 노출, 스토리 공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판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뭐 대책을 내놔봐라.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안방TV에서 제가 이제 뭐 생각한 그런 대책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은 더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 좀 참고 좀 하시고 제 뭐 주장이 틀렸다면 요거에 대해서 또 뭐 보완하셔가지고 좀 좋은 프로그램 또 많은 그 국민들이 팬들이 납득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어느 방송사에서라도 좀 제작을 하셔가지고 그 방송국도 좋고 또 시민들도 좋고 그 보시는 또 시청자들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는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탄생할 거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또 광고하는 기업주들도 좋고 대박 났네요. 이렇게 전공법으로 가면 오히려 더 큰 대박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 어떤 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거기에 막 이렇게 줄 서는 신인들 그걸 보고 우울함을 느낄 게 아니고 그분들을 위한 정말 그분들이 실력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편하게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뭐 산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안방TV에서 전해드리는 그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진행에 대한 이걸 한번 영상으로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안방TV에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